예, 여러분 오늘은 좀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1년이잖아요, 여러분. 21년인데 옛날에는 이제 한 가지만 잘해서 한 가지만 쭉 잘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고 하나만 잘해라, 약간 뭐 어른들의 말씀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21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부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 시간적이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물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적인 입장에서 뭘 해야 될까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된다는 시장은 이제 같습니다. 자, 원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모든 걸 맞춰야만, 멀티태스킹이 이루어져야만 부를 축적을 위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멀티태스킹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시대적 요구사항이 이제 있는데, 회사에만 헌신하다 보면 회사에만 진짜 일을 겁내 열심히 했어. 일을 겁내 열심히 했는데 야근하고 특근하고 매일매일 출근했어. 그럼 가정이 멀어져 가겠죠. 재산도 모이긴 모이겠죠. 회사에서 월급 따닥따닥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삼성전자나 그런 몇 개 대기업 빼고 나서 임원 달아봐야 평균적으로 1억에서 3억 사이로 보여집니다. 억대 연봉이긴 한데 그렇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도 적당히 모여지겠죠. 모여지고 가정은 멀어져만 가게 돼 있습니다. 왜? 회사에만 헌신하게 됐으니까 나중에 뒤돌아보서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부에만 집착한다면 마찬가지로 가정도 멀어져가고 회사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집착해서간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것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능력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회사에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부도 쌓으려면 어느 정도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능력도 어느 정도 키워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겠다, 이런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멀티태스킹 능력을 더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이걸 세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라는 관심, 그리고 내가 그 관심이 있으면 그걸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만으로도 이런 멀티태스킹 능력치는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여러분들 것만으로 정형화된 그런 나만의 루틴, 습관적으로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 가정, 집안, 그 다음에 회사,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인드 세팅이, 마인드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부정적인 자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적 효율을 배분적 배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제 기준에 잡아서 제가, 이거는 제 예시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 하루 숙면이 5시간 이하입니다. 5시간 이하. 정말 많이 자요, 5시간인데 왜 그러냐면 보통적으로 저는 1-2시에 잡니다. 1-2시 혹은 2시 30분, 때로는 3시까지 자죠. 그래서 1시, 2시, 3시에 자고 일어나는 거는 6시 때 일어납니다. 6시 뭐 한 30분 정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5시간 이하 잔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자고 있고, 회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초반에 숙지까지만 어느 정도 좀 마스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프리하게 가는 거죠. 왜? 그냥 할 도림 하고 더 이상 오버하지도 않고 그러다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만 유지하는 거,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오버해서 잘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적당히만 관리하고, 퇴근 시간 되면 빨리빨리 퇴근하고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퇴근한 다음에 내가
기본적으로 뭐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뭐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뭐 거래처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 좀 하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에 가서 관리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좀 볼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 12시까지는 이제 12시 전까지는 아마 가정에 있겠죠. 12시 이후에는 새벽 2시까지 온전히 이제 한 1시간에서 혹은 2시간 정도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한두 시간 정도는 온리 부동산 쇼핑에만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따로 이제 제만의 이제 뭐 유튜브를 촬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개발에 시간을 공들여서 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말 같은 경우는 물론 임장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임장도 이제 주말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고 혼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가족과 가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맛집이라든지 뭐 노는 공간이라든지 여행지라든지 맞물려서 같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은 효율적 배분을 써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 배분을 쓰느냐에 따라 격차가 조금씩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분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초저금리 시대인데 지금 적금 넣어봐야 뭐 1% 2% 수준밖에 안 되죠. 네, 나이는 젊은데 아직도 이런 분이 많다는 게 좀 신기해요. 신용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랑식으로 저한테도 그렇고 남한테도 얘기하라고, 신용대출 하나도 없다고, 대출 하나도 없다고. 근데 심지어 예금 적금 비중이 그런 이제 비중이 거의 수준 자산의 100% 가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았으면 이제 보수적이고 안전자산을 선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트렌드 사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공부하기가 싫은 거죠. 왜? 하기가 뭐 귀찮고 내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하니까 게을러지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고 게으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현금이 똑같이 1만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2년, 3년 혹은 4년 후에는 1만원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죠. 더 가치가 내려가죠. 예를 들면 뭐 9,000원이든 8,000원이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게 시대가 이 초저금리 시대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본전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손해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투자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해보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초저금리 시대의 멀티태스킹 시대적 요구사항입니다. 결국은 의지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의지만 있다면은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고 처음부터 안 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흐지부지 되는 게 뭐 때문이죠? 그냥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귀찮잖아요. 게을러지고 내가 딴 거 뭐 놀러 갈 때도 있고 가족끼리 행사도 있고 다 이런 겁니다. 의지의 차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들 보면 자그마한 관심과 그런 노력들 차이에서 서서히 벌어집니다. 서서히 지금 이번 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벌어져서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비슷한 재산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회사 생활 시작하더라도 똑같은 비슷한 연봉을 받더라도 격차는 벌어집니다. 입사를 같이 한 동기들 보면 진짜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들 빼고 이 사람 나랑 같이 좀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라 서서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 지난 주말, 다음 주말, 그 다음에 공휴일날 그렇게 서로 놀러 갈 때 그 친구는 일을 갈고 닦아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 조그마한 사소한 차이가 하나하나 모여서 서서히 벌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결국 의지의 차이라는 얘기죠. 예,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통계적인 부분인데 이게 2019년하고 2020년 그런 순자산 가구별 가구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구당 순자산 보유의 구간별 가구 분포인데 이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있으면 이 10억 이상의 가구는 7.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자산은 그냥 자산 규모가 막 전체적으로 내가 부채 이런 거 다 빼고 전체적으로 순자산이 10억 이상 되면 이게 2020년 같은 경우는 7.2%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7.2%. 예. 그리고 3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은 순자산을 62.3%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목표를 순자산 10억으로 세팅을 삼으셔야 됩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를. 예. 1차적인 목표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순자산 10억 목표를 잡고 있으면 부채 빼고 2020년 기준으로 순자산만으로 10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 국민 상위 7.2%에 해당이 됩니다. 통계에 의거한 거지만 통계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계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7.2%의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10억만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단순하게 5억짜리 내가 집을 살고 있고 내가 나머지 5억 가지고 먹고 살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고 다 할 수 있어도 5억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뭐 여행 가고 내가 취미생활 하고 다 할 거 하면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바꾸기 위해선 이 멀티태스킹의 선물을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선물을 받아야 되고 그 선물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부터 이 엘리트 앰비션 그 영상을 본 이후 계획들을 잘 실천하셔가지고 세팅하셔가지고 오늘부터 반드시 멀티태스킹 운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회사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재테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만 충실한다고 해서 회사 생활과 부가 축적적으로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하는 마음들 버리십시오. 이제는 세 개를 다 잘해야 됩니다. 예, 다 잘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대적 요구 흐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잘할 수 있게 내가 잠자는 시간을 좀 줄여서 내가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좀 줄여서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뭐가 될 때까지는만 조금만 고생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상위 7.2% 아니면 들어가면 여러분 충분히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인생 좀 값지게 좀 의미 있게 좀 살아가는 엘리트 앰비션 구독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